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누리PD 출발합니다. 자,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떠냐를 말할 때 우리 언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현재 여권이 정부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유독 이 코스피 지수를 갖고 자꾸 장난을 쳤는데요. 마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얼핏 이게 착시 현상인데 2000 중반대에 있던 것이 뭐 만 가까이 와 있으니까 뭐 9천대 넘어간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조삼모사 혹은 속임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와가지고 기자회견할 때 경제 관련 분야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는 거 아시죠? 물가가 보통 그 조사 시점 대비 지난번보다도 한 1%만 올라가도 많이 뛰었다 그러거든요. 3% 이상 올라갔어요. 3. 몇 프로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민들 살아가기가 팍팍하다. 더 힘들다. 살림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환율만 해도 벌써 1,560원까지 갔다가 또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데 1,500원이었어요, 처음에는. 1,500원은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못 막았어. 그건 뚫고 지나가 버렸어. 근데 이제 1,500 이상은 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지노선이 있는데 2차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1,550원인데요. 그것도 지금 붕괴됐어요. 이제 1,550원 이상에서 놀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돈 가치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것도 부동산 그 정책도 실패하는 거고 다 실패야. 환율 실패, 부동산 실패, 물가 실패. 그러면 끝이지 뭐. 어? 주식시장은 정부가 마음대로 요리하는 그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직 기업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뛰고 안 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정부 영향력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곳이 바로 환율이라든가 여러 물가 같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용입니다. 고용도 정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뭐 선거할 때마다 뭐 일자리 뭐 늘리겠다고 난리치죠. 그거는 거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는 관리 주체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기업들이 정상적인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업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하면요, 외국에 나가서 볼 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라고 물으면요, 전부 삼성, 현대, SK, 뭐 LG 이런 거 다 떠올립니다. 예. 다른 거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 엄청난 기술력 이런 걸 이제 떠올린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이런 걸 이제 저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걸 분명히 알고 뭐가 본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저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일면 기사에 정치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업 뉴스, 경제 뉴스가 나와야 진짜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정치 이야기는 결국 그 안에서 권력 투쟁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 권력 투쟁이에요. 크게 보면 뭐 이념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이념 갖고 저들끼리 막 싸웁니까? 그렇지 않거든. 전부 헤게모니 권력 쟁투입니다. 자, 이거야말로 진짜 이재명의 실력 아닙니까? 이 보십시오. 코스피는 세계 1등이래요. 단기간에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왔죠. 뭐 그게 수직 상승이죠. 근데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씨 말로는 지들이 잘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뛴다라고 하면은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은 꼴찌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뛴 것은 이재명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현 정부, 현 여당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오로지 기업 때문에. 그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몇몇 반도체 중심주들, 그리고 로봇, AI 뭐 관련 뭐 그런 기업들 뭐 이런 데죠. 그리고 방산 일부, 그리고 원자력 일부 이런 데 이제 조금 올라간 거거든. 그 힘으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온 것이지 이게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게 다 드러난 겁니다. 벌써 언론에서도 이렇게 헤드라인 잡고 있잖아요. 코스피는 세계 1등인데 코스닥은 꼴찌다라고. 이게 바로 현재 민주당 정부의 실체다. 이들은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걸핏하면요, 이재명이 잘했어 뭐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다. 봐라, 보수들은 못했잖냐. 윤석열이는 택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그 정말 아둔하기가 정말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요국 정시 주간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11.4 올라갔고요. 뭐 일본 7.5, 대만 5.2, 나스닥 2.4, 중국 상해 1.5, 인도 1.4, S&P 500 0.9, 다우 0.7, 유럽 0.6, 홍콩 항생 마이너스 3.2, 코스닥 마이너스 6.1. 최근 6월 15일에서 19일 기준입니다. 자, 아무튼요, 코스피는 1등, 압도적 1등, 코스닥은 압도적 꼴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이 현 정부 여당의 실체, 그들의 실력,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게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심판이 들어갔어요. 결과를 보면은.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고 이제 만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스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죠. 그 덕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자금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같은 한국 증시 안에서도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죠. 자, 금융 투자의 동향을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분석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그 한 주간 코스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단연 1위, 뭐 주요 이제 이 국의 정시보다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번 양극화의 중심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급증, 이런 기대감이 이제 맞물리면서 시장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주식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에서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8.4, 사실상 50%, 절반입니다. 그 두 회사가 절반이에요, 절반. 예? 그리고 원래 48.4% 정도였는데 이게 더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놀라지 마십시오, 56.2%. 지금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60%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코스피 전체의 60%. 그 두 회사가. 두 종목만으로 코스피 시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SK 스퀘어, 삼성전기까지 포함하면요, 상위 4개 종목은 그 비중이 무려 61.8%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 4개 종목 더하기 삼성 그 SK 관련해서 몇몇 또 이렇게 그 종목이 있거든요. 그 합치게 되면은 한 65%에서 7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두 회사의 주식 뭐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펀더멘털 실적 장세의 중심축은 단연 반도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5일 마이크론,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그 반도체 회사 있죠.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7월 초 삼성전자, 7월 중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초집중시키는 게 바로 대한민국 상황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다. 코스피다. 그 중심에 있는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다.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25일 날 이제 발표할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다.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터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경쟁사들이거든요, 전부. 자,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업종별 그 쏠림 현상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경향을 보게 되면요, IT 하드웨어 업종은 23% 넘게 급등하고 있다 그러고요,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반도체 업종도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험과 에너지, 상사, 자본재, 기계 업종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자동차와 화장품, 의류, 디스플레이, 철강,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등 대부분 업종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 상당수 업종은 오히려 대부분 하락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기업은 기업의 논리로 움직인다. 경제는 경제적
논리로 움직인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세계 무역시장은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 이슈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경제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가 경제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무역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까지도 공산주의 하는 나라까지도 여기 들어와 있다니까. 이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계 그 어디에도 없거든. 그건 달리 말하면 시장이야, 무역은. 근데 이재명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그랬잖아요. 그 반대야 사실은. 시장 이기는 정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폐쇄 경제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라면은 가능하겠죠. 그 내수 경제만 갖고 있는. 그런 데서는요, 아주 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근데 그런 데서는 정부 이기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역을 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정부가 못 이겨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이재명이가 지금 그거를 모르거나 알고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뭐 오만한 발상이죠.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들다가는 정부가 먼저 무너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시장 이겨 먹으려고 하는 짓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부동산 정책에서도 나타났고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도 나타났죠. 자, 최근에 이제 동향 중에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 대비 93% 수준에서 하락했던 지난 5월 말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겪었다라는 점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증권에서 말하기로 1999년 하반기에는 정보기술과 산업재 두 개 업종만 지수 대비 뭐 아웃퍼폼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웃퍼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로서요, 주식이나 펀드가 시장 평균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웃퍼폼인데요. 고금리 국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업종이나 종목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네요.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현재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가 열린다. AI 시대 하면요, 뭐 단순하게 AI라고 하는 것이 뭐 컴퓨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봇도 들어갈 수 있고 무슨 데이터 센터도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떤 그런 유관 산업이 있거든요. 그 전체에 거대한 혁명이 이노베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최대 수혜국이 몇 나라가 있는데 한국이 1등이야. 한국이 1등. 수혜국이 대만, 일본, 미국 여러 나라거든요.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 수혜국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전 세계 1등 하는 거야. 딴 거 없다니까. 이재명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 다음 선거는요, 지금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끝났어요. 그것도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이 신화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 이 이슈도 약발 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이제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재명하고는 상관없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당 자체도 지금 크게 분열상을 지금 겪고 있는데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쪼개진다라고 봅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어요. 예전에도 노무현의 그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면서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탄핵은 충분히 가능하다. 노무현 때 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있던 민주당을 깨고 노무현이가 나가버렸잖아. 그래서 열린우리당 창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최병렬 한나라당, 그리고 저쪽에 추미애 민주당,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노무현을 탄핵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지금 뭐 이재명 탄핵한다 그러면 그게 전혀 감이 안 온다. 그게 되겠나? 뭐 불가능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은 쪼개질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미 그들은요, 그 내부에서 권력 쟁투, 권력 투쟁이 도를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정청래가 이재명 앞에서 190도로 허리 꺾고 뭐 이재명은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어쩌고 저쩌고 립서비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완전히 구밀복검이거든. 입으로 그냥 그렇게 인사치레하는 거고요. 진짜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사퇴 안 한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출마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붙는 겁니다. 크게. 자, 아무튼
경제는 경제의 논리로 돌아간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